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혁이의 인생을 노래하다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종결이 돼가면서 슬슬 더 다이나믹해지고 극박하게 반전이 있어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집을 나오게 되니까 이젠 집에 못 가는 거죠. 그 전에 있을 때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머니가 좀 슬쩍 봐주고 그랬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모들이 와서 설득을 시키고 애까지 띄고 그랬는데, 또 못 참고 한두 달 있다가 또 그녀가 이제 나와가지고 아예 우리를 못 찾는 대로 가자고. 그래서 이래도 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각오가 돼 있다고. 자기도 무슨 뭐 직장을 다니겠다고. 뭘 직장을 다녀. 뭐 할 줄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음 달 뭐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 이번 주. 우린 또 주인한테 가진 사정 해가지고 보증금을 빼가지고 다른 데서 또 방을 구했죠. 아무한테도 이제 안 가르쳐줘. 세월이 뭐 이제 만나는 사람이 이제 뭐 그녀는 이제 그쪽 집안과 완전 절연을 했으니까 그녀의 친구들만 만나고 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제 그렇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전에는 그녀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먹을 거 먹고 죄 가져왔는데, 이제는 이제 자급자족 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긴 거지.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여성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먹먹해지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제 뭐 그 집하고 이제 두 번째 집을 나와서 한 8개월 정도 살았죠. 그러니까 그쪽 집안에서는 얼마나 그 어머니가 시달렸겠어, 아버지한테. 딸 자식이 나와서 8개월 동안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녀의 어머니가. 야, 니네들이 만나서 사는 것도 좋지만, 제발 어디 가서 니네 아버지 이름만 언론에 안 나오게 해라. 개망신 나가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숨어 지내더라도 그렇게 들통 나가지고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생기지 마라 하는 말을 저한테 했었어요. 그런 소리까지 들은 찰나에 두 번째 집을 나오니 이제 경제적인 게 문제였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사진 보여드렸죠. 머리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장식 클럽에 나가서 이제 그 기타 치는 친구하고 같이 가서 저 돈을 벌었죠. 그때 뭐 드럼, 기타,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이 뭐 울고는 없는 박달재 하면 바로 리드 기타가 치고 이제 전 베이스 기타 치면서 이제 했죠. 그래갖고 이제 뭐 하루에 뭐 많이 벌 때는 5만 원도 벌고, 그때 돈 5만 원은 큰 돈입니다. 월세가 4만 원이니까 5만 원, 2만 원 막 이렇게 벌고. 그래서 이제 참 그때 한 1년은 안 됐지만 한 10개월을 같이 두 번째 가출을 사는데 굉장히 행복했죠. 뭐 벌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21살의 그 남녀가 뭘 부러워했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거 그만으로도. 우리는 뭐 미래에 뭐 집을 사고 이런 거 뭐 신경 다 뭐 없어. 요즘 젊은이들처럼 뭐 계획이 이런 거 없어. 그냥 오늘하고 내일 이번 주만 좋으면 돼. 다음 주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야. 가끔 이제 술 손님이 많이 와서 오브리, 그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몇 푼씩 주고 가는 걸로 수입이 되잖아요. 그걸 오브리라고 그랬어요. 일본 말인데 오브리빵을 그랬죠. 그럼 이제 어느 날 이제
좀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막 한 15만 원 생기면 이제 1인당 5만 원씩 가져가면은 자기야, 오늘 돈 엄청 벌어왔어. 정말? 야, 오늘 뭐 5만 원 벌어. 야, 뭐 좀 맛있는 거 좀 먹자, 오늘. 그래. 삼겹살 사다가 된장하고 골로에다가 구워가지고, 골로는 방에 있어. 이게 두꺼비집에다, 여러분 참 지난 시간에도 두꺼비집 얘기해주고 몰라. 내 또래들은 두꺼비집이 뭔지 다 알지만, 두꺼비집을 두 개 써. 이렇게 전원을 내리는 걸 두꺼비집이라고 하지만은, 연탄불 밑에 방으로 불이 잘 들어가라고 두꺼비랑 양철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인터넷 쳐보세요. 30, 40대 여러분들, 20, 30대 분들 두꺼비집에 그게 연탄불도 아끼고 그 연탄불이 온전하게 방으로 가기 위해서 그걸 놓는 걸 두꺼비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꺼비집을 놓고서 뭐 라면이나 밥을 하면 잘 안 익어. 뜸들일 때만 하는 거고 약한 불이야. 그걸 빼지면은 그 두꺼비집을 치우고 하면 불이 세지. 근데 연탄불이 석유 바나보다 화력이 금방 안 익지. 그때 우리는 그렇게 5만 원 정도 벌어오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무슨 아파트 당첨된 것만큼 좋아가지고 순수했으니까 고기 한 6천 원어치 사가지고 그 부뚜막에서 왜냐면 방 안으로는 가스 골로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골로 옆에서 그녀는 서가지고 굽고 나는 그 부뚜막 연탄 들어가는 구멍 옆에 걸터 앉아가지고 막걸리하고 소주 사다 놓고 그녀가 구면 신김치하고 싹 구워가지고 나 입에 넣어주면 이제 소주 한 잔 먹고 나도 이제 그녀를 먹여주고 그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물질에 분명히 있죠. 아이 뭐 외제차 타고 강남에 살고 해외여행 다니면 행복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행복도 있더라라는 것을 난 그때 알았어요. 그 비록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삼겹살을 사다가 그녀는 서가지고 굽고 나는 키가 크니까 그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고기 구우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그렇게 좋아하면서 먹여주고 어제 일 같아요. 그녀는 나만큼 기억을 하고 있을까 모르겠지만 인간한테 그 행복했던 순간들, 좋았던 시간들은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좋았던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군대에서 빠따 맞고 힘든 시절은 지겹게 안 가죠. 1시간도 안 가. 젊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삼겹살을 먹으면서 그녀는 집을 나온 후부터는 술을 안 먹었지만 꼭 술을 먹으면 막걸리를 조금 먹었어요. 막걸리는 쓰지 않으니까. 그걸 한 잔 먹으면 약간 취해가지고 해코바라는 소리를 하면서 샤바샤바샤바 이런 말을 자주 했었어요. 무슨 알 수 없는 주문 같은 말을. 제 삶에 그런 행복이 있었다는 것. 내 뇌리에 그 추억, 삶의 그 스크린 같은 삶 속의 한 자막에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런 행복한 순간이 내 인생 스크린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는 게 그녀는 뭐 후회스러운 시절이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참 행운아였구나.
그때 나 같은 그런 행복을 21살 청년이 만끽해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 사랑을 해봤다는 거. 그 부뚜막에서 자주 먹었어요. 좀 수입이 많을 때만 4만 원, 5만 원 벌 때는 삼겹살을 먹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외식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외식보담도 그렇게 그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먹고 저는 뭐 자취할 때부터 이렇게 음식을 좀 할 줄 아니까 제가 해줘도 그렇게 맛있다 그러면서 행복했던 그녀의 얼굴, 특히 막걸리 반잔 정도 마시고 빨개져가지고 나한테 애교를 폈던 그녀의 눈빛, 입술, 말했던 그 입 모양들이 환갑이 지나도 너무나 또렷하게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행복한 시절도 있었지만은,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거는 또, 이런 시간에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직 10을 몇 개. 한참 이제 그렇게 밤업소에서 술 손님들 상대로 이제 몇 푼씩 벌어서 우리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월세 내고 막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삼겹살도 먹고 너무나 행복하고 둘이 그냥 동네 걸어 다녀도 좋고 방에서 낄낄 때도 좋고 나가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그냥 너하고 나하고만 있으면 돼. 아프지만 않고. 그런데 잊지 못할 순간이 뭐냐면 제가 나가서 버는 그 밤업소가 영업정지를 맞아버렸네. 예명을. 응? 두 가지가 걸려버린 거야. 하나는 그 아가씨들이 보건증이 없다는 걸로 하나 철퇴를 맞았고, 하나는 과태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소 주인이 과태료 안 내버리고 배짱으로 장사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와? 영업정지가 나와버렸어. 영업정지.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들 살벌했어요. 영업정지 우겼다가는 그 주인은 바로 형무소 끌려가 버려요.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니까. 하루에 3만 원, 2만 원, 어떨 땐 10,000원도 벌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알콩달콩 너무 신혼생활을 하는데. 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해버린 거야. 거기서 벌어먹는 생활 직장이. 그럼 어떡해? 앞이 캄캄하더라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우린 맨날 3만 원, 2만 원 벌어서 월세 1,000원짜리 해가지고 월세 낼 거 선반에다 올려놓고 월세 4만 원 내고 또 우리 이렇게 그래갖고 그녀가 무슨 어디 일을 다니는데 야 웃기지. 네가 뭘 할 줄 알아.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그래서 이제 업소가 문 닫았으니까 음악으로 벌어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21살의 청년이. 그래가지고 할 일 없이 이제 낮에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니까 그때는 무슨 구인 광고지 벼룩시장 이런 것도 없을 때야. 그래갖고 어디 노동일이라도 하려고 할 일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벽돌 공장에서 사람을 모집하는 거야. 인부들을. 제 분당에서 지금 호프집 크게 운영하고 있는 제 1년 후배 신시성을 가진 후배가 맨날 나만 보면 벽돌 공장 하면서 날 놀려먹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 몇만 원씩 벌어서 생활을 하고 월세 내고 행복하게 사는데 업소가 문을 닫아버려서 돈 나올 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녀도 집에 못 가. 이제 두 번째 나왔으니까 갔다가 작살 나니까. 그러니 이제 제가 호구지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벽돌 공장에서, 정확히 말하면 벽돌이 아니고 스레트 있어. 스레트. 이렇게 빵꾸가 뻥뻥뻥 뚫려서 스레트. 담벼락에 보면 이렇게 스레트 있죠. 그것을 찍어내는 공장이야.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아무 기술이 없으니까, 젊으니까 그것을 시간만 되면 물을 뿌려줘야 돼. 그 스레트를. 그래야 그게 딱딱하게 굳어. 물을 줬다가 또 말르고, 또 물을 뿌렸다가 또 말르고, 물을 줬다가 또 말르고. 그러면 그게 다 말랐다 싶으면 그걸 갖다가 한쪽에다 쌓아놓고, 또 찍어내는 게 있으면 햇빛에 큰 넓은 공장, 넓은 운동장에다 해놓고 물 뿌려서 말리고, 또 시간 되면 물 뿌리고, 다 말러? 그럼 또 해서 허리 끊어지는 거지. 이제 음악만 하고 노래만 하던 새끼가 그 막 하니까 막 손도 막 알배기고 째지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거기서가 하루 일당이 10,000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10,000원. 10,000원. 10,000원이면 매일 벌면 한 달에 30만 원이면 월세 4만 원 주고도 살 수 있는 돈이었죠. 그 10,000원씩이라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벌면 좋은데, 이제 방법서는 이제 다른 데 이제 막 알아보고 있는 찰나인데, 바로 이제 다른 업소가 이제 섭외가 안 되다 보니까 벽돌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일용직으로 이제 10,000원씩 줬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이제, 야, 매달 받아가지 말고, 3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받아가라는 거예요. 목돈을 받아가라 이거지. 뭐 3만 원, 6만 원 이렇게. 일요일은 놀았으니까. 알았다고. 어느 날 일주일을 일을 했는데, 일주일이면 얼마야? 10,000원씩. 6일이면 6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 벽돌 공장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서 그 총무부장인가 경리부장이 뭐 출근을 안 하고 없어진 거예요. 사장은 지금 나 같은 새끼 신경 써서 뭔가 회사에 큰 데미지가 있나 봐. 돈을 안 주는 거야. 아니, 저 어떻게 된, 야, 내일 줄게. 내일 나와. 또 내일 줄게. 내일 나와. 집에 떼거리가 없는데. 아주 슬픈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삶은 좋았던 거 반, 나쁜 거 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몸부림치는 매력, 가슴에 몸부림치는 추억, 가슴에 몸부림치는 사랑도 너를 위하여 모든 걸 잊어줄게. 그리운 사람 다시 그립다 해도, 그리운 사람 다시 그리워해도, 너를 위하여, 너와 나만을 위하여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대 때문에 받으니 고통도 이 마음에 잡는 사람 있어.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대 때문에
이 마음에 참는 사랑했어.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야. 다음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